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이 좀 미국이랑 같이 가면 뭐 같이 동조화된다 그런 얘기 들으시죠? 그리고 커플링이다, 뭐 아니면 디커플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 하는 것조차 싫어요. 왜냐면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지금 세상은 한 묶음으로 한 묶음으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그러면 이 시대가 계속 움직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따로 있고 한국 게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떤 주식을 선택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팔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을 살 때, 아니면 중국 주식을 살 때, 미국, 일본 주식을 살 때,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기업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기업이 앞으로 계속 돈을 잘 벌 거냐, 그죠? 그리고 그 기업이 지금도 돈을 못 벌 거냐. 또 아니면 한국에서만 먹히는 기업이냐, 아니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서도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국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외국 기업과 상대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놈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돈의 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올라갔다 훅 꺾이는 게 있다 보고 있다. 반대로요. 아무리 지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정말 될 것 같다. 그러면 그쪽은 잘 갈 수 있다 보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잘 나가는 주식은 이제 무슨요? 정말 잘 올라가는 주식은 딱 한 종류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뭐래도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즈니스 있잖아요. 사업들 하시면 그 산업 분야가 계속 커가는 산업이 있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다고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 1년에 전 세계에서 100대가 팔리는데 앞으로 이 자동차 판매가 200대, 300대, 400대 계속 팔리는 큰 산업이 있다는 얘기. 예를 들어보죠. 그런 큰 산업이 있으면 그게 일단 좋은 거고요. 그 안에서 점유율까지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산업도 커지고 전체적인 시장도 커지고 점유율도 올라가면 그 기업은 5배 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산업도 쪼그라들고 점유율도 쪼그라들면 그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 없죠. 근데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지만 반등이 안 되고 올라가봤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식은 대한민국에 2,000개 있잖아요. 전 세계까지 하면 수만 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잡더라도 종목수를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시장도 커지고 점유율도 올라가는 게 뭐 최고죠. 반대로 시장도 꼬꾸라지고 점유도 꼬꾸라진다. 그럼 이제 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분명히 있겠죠. 이거 살아남겠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면 우리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소위 그 작전이나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딱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떤 거 있어요. 시장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딱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그쪽 비즈니스 하시면 제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밀가루? 대한제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탕 뭐 이런 거 설탕이 밀가루가 그 시장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커질까요? 전부 시장은 별로 안 커질 것 같아요. 설탕 커지지 않은 대신에 점유율은 뭐 대한제당, 제일제당 뭐 이렇게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몇 개가 경쟁도 안 하고 그 중에 하나 저 조그맣게 지난번에 사고 친 거 누구야? 네, 그 며느리 막 죽이고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나발이 조그만 점유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주가 올라가면 뭐 이상한 M&A 때문에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대한제당 같은 거가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뭐 땅 때문에 올라가 그런 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갑자기 확 15배 올라가기는 모르죠. 딴 걸 뭐 하면 되겠지만 그런 산업에 계속 있으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찾아내면 이제 10배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거가 예전에 보면 저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보면 지금 말도 아닌 것 같지만 리만 사태 이후에요. 2008년, 9년, 10년, 11년 그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갔어요. 기아차가 올라갔는데 그때는 저도 미친 듯이 저 방송에서 한번 보셨어요? 저 처음 보셨어요? 저 처음 본 분 한 번 들었어요. 네. 그리고 설명하기 전에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건데요. 그게 여기 좀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머니투 방송에서 하는 사람이고 저희 때 좀 이따 하는 한국경제TV인데 머니투는 인기가 없잖아요. 대부분 한국경제TV를 보시니까요. 근데 이게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게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 시장이 커지고 중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진 데다가 도요타 자동차가 막 꼬꾸라졌잖아요. 그때. 도요타 꼬꾸라지니까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점유율이 계속 높아졌대요. 그래갖고 한 3년 전에 현대자동차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 전체에서 10%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니까 기아차가 뭐 16,000원에서 5만 원, 8만 원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커지고 이런 건데 지금 저도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 간다는 게 아니라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분명히 커지고 있어요. 그때보다 현대차는 커지고 올해 미국 시장 사상 최대 판매가 나오거든요. 중국도 사상 최대 판매가 매년에 나오는데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시장 커지는데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뭐 수입차가 뭐 10% 15% 넘어가는 건 개의치 마세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요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봐야 20% 30% 갈 수 있어요. 수입차. 왜냐면 저는 지금 뚜벅이지만 저 차면 저도 BMW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시장을 보셔야 돼. 미국이랑 중국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점유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 훅 떨어졌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3개월째 점유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추세적으로 가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기억하실 게 시장이 커지고 점유율이 같이 커지는 게 뭐 많이 간다. 네. 핵심입니다. 이게 되면 그런 거 예를 들면 아까 자동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얘기 들면 궁금하실 텐데 저를 이제 모르신 분은 이제 저 친구가 미쳤나 그럴 분이 있을 것이고요. 좀 아는 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화장품이란 건 왜 올라가느냐? 근데 화장품이 영원히 갈 수는 분명히 없는데 화장품도 이런 거죠. 중국 시장, 중국 이제 가보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중국 이제 화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 가게 있는 직원 정도만 화장하지 웬만하면 화장 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화장품을 사는 아줌마들, 언니들, 오빠들도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요코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그 뭐냐면 화장품 시장 분명히 커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커질지 아무도 몰라요. 화장품 시장이 계속 커지는데 우리 시장 대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8분의 1밖에 사람들이 안 해. 1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0불 정도, 230불 정도 쓰거든요. 1년에. 보통 여자들이 평균이요. 근데 중국 사람은 아직 20, 30%밖에 안 써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 쓰는데 그게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지겠죠. 근데 커지는데 중요한 거는 아모레퍼시픽이 2년째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 커지는 시장 점유율이 뭐 그래봤자 3% 늘어나고 1.5에서 3% 이 정도 점유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언제 끊겠느냐면 아주 그런 논리를 보면 더 갈 수 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중국 시장이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은데 문제는 시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줄거나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건 분명한 거지. 근데 그 중간에 뭐 붙임은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거는 시장이 커지고 점유율이 늘어나는 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게 오늘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시고 어떤 거 가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클릭합니다. 클릭. 네. 저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B급, A급, B급, S급 뭐 그러잖아요. 최고급 S고 그다음에 A급, B급인데 항상 주식은 B급에서 A급으로 하는 게 이제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급에서 A급인데 어떤 게 B급이고 어떤 게 A급이냐 오늘 그런 주제인데요. B급이란 거가 이제 예전에 별로 안 쓰던 얘기인데 B급이라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문화나 현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촌스럽고 싸구려 같고 뭐 저런 거냐 이런 거가 B급이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뭐 촌스러운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그게였고요. 크레용팝 이제 아시는 분 계시면 뭐 크레용팝에 빠빠빠가 있겠고요. 요즘 보면 B급 전문 쇼핑몰도 있어요. 이런 게 보면 요즘 쇼핑하시는 분 아실 텐데 근데 저도 이유모를 가끔 쓰거든요. 아세요? 여기 보시면 다들 고급진 것만 쓰시는 분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년 동안에 그 유효기간 있는데 워낙 있는데 한 3개월밖에 안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면 대박 싸게 합니다. 여기가. 저는 떠리머리나 인간머리 안 하는데 이유몰에서 가끔 물건을 사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제품인데 약간 기스난 거 있잖아요. 기스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싸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10만 원짜리면 3만 원 팔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 종류도 허무하게 싸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B급이 있는 건데 또 하나가 보면 이제 약간 수리해서 파는 걸 영어로 하면 리퍼비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리퍼비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80만 원 이러면 아이폰 리퍼비시 40만 원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품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해가지고 새로 포장해서 파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끄는 건데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B급이랑 C급에서 결국은 B급의 C급 특징이냐면 뭐냐면 리더 그룹 있잖아요. 리더 그룹에서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그죠? 끼워주지도 않는 거죠. 완전 따시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A급으로 성장할 때 주가는 대박이 나요. 뭐 대박이라는 거가 이제 표현은 그렇지만 저는 대박이라는 말 아주 싫어하거든요. 아주 촌스럽고 없어 보이는데 대통령께서도 작년부터 쓰셨잖아요. 대박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 깜짝 놀랐어요. 대박이라는 말 좋아하세요? 점잖지 못한 말이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그 한국경제TV 이렇게 보면 맨날 대박 해갖고 대박 천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기 싸구려 같이 뭐냐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머니때 방송에서 또 대박 났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그 사장도 그런 거 싫어해갖고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대박 통일 대박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도 쑥 바뀌어요. 대박 프로그램 막 생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대박이란 게 몇 배가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주식을 잘 찾아내면 지금 주가의 눈높이랑 상관없이 많이 갈 찬스는 여전히 있다고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한국 주식일 이유도 없고 미국 주식일 이유도 없고 중국 주식일 이유도 없고 모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어렵고 뭐 힘나는 걸 했지만 항상 외국이랑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B급에서 A급으로 올라가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항령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는데 못 들었어요. 여기 할머니 저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지. 누구한테요? 직원한테. 직원한테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 TV에 나온 뭐 그런 건 좀 들었는데 뭐 어떤 인물인가 좀 알고 해야지 좀. 네. 여기 혹시 있어요 자료가? 네?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네, 없어요. 네. 저는 그 출신 얘기하면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습니다. 그 얘기 드리면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요. 저기 그 뉴욕에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대우경제연구소 아세요? 예전에 지금 여기 국회의원 하는 사람 이한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새누리당이요. 그 양반이 소장이었어요. 저희 이제 소장이었고 거기 연구소에 있다가 한 3년 있다가 그다음에 대우증권 투자분석부라는 데 갔습니다. 거기 있다가 키움증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머니터의 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터에서 방송한 지 한 7년 됐습니다. 사장님 되셨죠? 그 정도면 제 양력은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리고 뭐 주식 대박 났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그 상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 직업 뭐냐 그러면 쉽게 해서 방송인이다. 아셨죠? 그리고 경제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 방송이다 하고 있고요. 주 업무로 돈을 뭐를 버냐 그러면 거의 방송 출연료. 그리고 키움증권에 또 자체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인터넷 방송이 있어요. 그거 다 뭐 유튜브 다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출연료 받고 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 고객분들한테는 돈 받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고객 하면 여기 증권사에서 뭐 강의를 받고 지난주에도 좀 현대증권인의 직원들 대상 있잖아요. 직원들 대상 제가 지난주에 1박 2일로 어디 현대증권 그룹 연수원이 있더라고요. 용인에 나오게 거기서 1박 2일 또 강의하고 하여튼 그 강의랑 그렇게 설명하고 그 TV 출연 그게 제 직업입니다. 사장님 되셨죠? 돈은 많이 벌었습니까? 네? 돈은 많이 벌었어요? 딱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막 없어 보여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시는 책도 오늘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돈이 뭐 이거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런 건 뭐 그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주시장에서 그럼 B급 주식이 어떤 거 있냐를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예를 들면 B급이냐라고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알뜰폰 있잖아요. 알뜰폰. 여기서 알뜰폰 쓰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뜰폰. 들어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알뜰폰이 뭐냐면요. 그 KT라든가요. 핸드폰 사장님 핸드폰 쓰시죠? 네, 스마트폰 어떤 핸드폰 통신사 어디 쓰세요? SK.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고급진 거 쓰신 분이 계시고요. KT 쓰신 분이 있고 LG 이렇게 쓰신 분이 이게 세 개가 있어요. 대한민국 큰 거가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재판매 갖고요. 이거를 좀 임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준 거예요. 이것들은 일부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그거 우리나라 열 몇 개 있는 거 알뜰폰이라고 그러거든요. 알뜰폰이요. 근데 그거는 보면
싸요. 일단 싸요. 근데 저는 전화가 3개 정도 되거든요. 전화번호 3개 있는데 저는 3개 다 알뜰폰을 써요. 네, 그런데 대부분 알뜰폰 쓰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항영아 너 그거 전화 되니? 그래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 전화 되니? 뭐 얼마나 싸다고 그걸 쓰냐? 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알뜰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알뜰폰이 열몇 개 있는데 3, 4년 됐는데 이게 왜 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냐면 저는 핸드폰을 그냥 제 돈 주고 사요. 예전부터 제 돈으로 사거나 중고로 사요. 중고로 사갖고 쓰는데 똑같은 요금을 예를 들어 조금 데이터 요금을 넣으면 쓰시죠. 얼마짜리 쓰죠? 데이터 몇 기가 쓰죠? 2기가 2.5기가 쓰시잖아요. 2.5기가 4기가 뭐 KT 이런 거 쓰잖아요. 저는 제 지원금 받는 게 없잖아요. CJ에서 CJ 헬로비전 쓰거든요. 저는 6기가에 전화 350분에 저는 26,000원짜리 써요. 그게 알뜰폰이에요. 근데 그런 거 싸게 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왜 안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새 전화기를 사갖고 보조금 받으니까 그걸 쓰는 거고 저는 보조금 필요 없고 내가 중고로 사거나 내가 어떻게 알아서 사갖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6 같은 거 저희 녹화는 제 건데 저거 알뜰폰 보통 한 9만 원, 10만 원짜리 써야 되거든요. 전 저걸 제가 딱 주고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제가 홍콩에서. 그리고 제가 26,000원짜리 요금 쓰거든요. 그게 알뜰폰인데 누가 좋은지 맞지니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데 돈 쓰냐 이런 거고 저기다가 2년 있다가 한 80만 원 팔면 되겠다고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알뜰폰인데 여전히 야 알뜰폰 전화는 누가 되니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네. 요즘 많이 늘어서 요즘 뉴스 보니까 500만이 됐다는 거거든요. 보셨죠? 500만. 그러니까 주가랑 상관 하나도 없이 이게 실적이 떨어지고 올라갔지 저렇게 이제 B급인데 A급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비용 항공이에요. 저비용 항공은 이게 생긴 지는 벌써 한 10년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한 5, 6년, 7, 8년 됐는데 영어라면 저비용 우리나라 다 저비용 항공은 안 하고 다 누가 뭐라 그래요? 저가 항공이에요. 저가란 게 뭐야? 싸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라면요 저가란 말을 안 써요. 영어하면 정확하면 저비용이에요. 그 LCC거든요. 낮은 로우예요. 코스트의 비용, 로우 코스트 캐리어입니다. 그래 LCC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거가 언론이가 됐건 대한항공이 됐건 어떻게 하는 건 저 싸구려 항공을 치운 거예요. 그래서 저비용 항공 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거 떨어져 죽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들 그래요.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 싸구려고 얼마나 위험하지 않냐.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거기 밥이나 주냐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정말 많이들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처음 그랬어요. 그리고 툭하면 지난번에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 중에 이거 저비용 항공인데 뭐 죽을 수도 있죠. 사람 비행기니까 떨어져 죽을 수 있는데 그걸 저가 항공이라고 팁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게 4, 5년 됐는데 여기서 저비용 항공 타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타보셨어요? 왜 타셨어요? 제주도 할 때. 왜 사셨어요? 왜? 싸니까 사셨죠. 왜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니까요. 근데 여전히 대한항공만 주구장창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이 했다시피 그거 타는 애들은 딱 대한항공이나 아시아직으로 무조건 타야 되니까 타는 거 외에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게 있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홍콩을 간다 이거예요. 그 홍콩 그 에어라인 있잖아요. 홍콩 거 보면 짐도만 하나밖에 못 push고 할 때마다 짐도 뭐 싸게 하고 일리하고 홍콩도 그 옆에 공항 떨어지고 불편한 게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 저비항공 보면 예를 들어서 밥을 안 주거나 밥 같은 거 햄버거에서 사갖고 가야 되고 뭐 살라고 돈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물은까지 주는데 콜라 안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비싼 황금 노선이 어디냐면요 대서양을 건너는 게 제일 비싸요. 제일 황금 노선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보통 뉴욕에서 런던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핫한 거예요. 사람도 많이 가는데 제일 비싸게들 치는 건데 그게 보통 가격이 요즘 엑스페디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웬만한 시즌 때 들어가면 보통 한 1,700불 정도 1,700에서 2,000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정상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싸게 사면 1,000불도 사는데 정상 가격으로 치는 게 1,700불에서 제일 황금 노선인데요. 이거는 라이언에어라고 있어요. 라이언에어라는 게 어디냐면 유럽에 베이스하는 그 저비용 항공사거든요. 그게 아일랜드로 제가 아일랜드에 소속인데 그게 이번에 최저 가격부터 시작하는 거가 29불인가부터 출발해갖고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라 2019년까지 해서 근데 그건 출발이고 그때부터 해서 뭐 자석할 때마다 30불 내고 그래서 보통 200불까지 될 거라는데 하여튼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10분을 줄이겠다는 거고 저는 이게 저비용 항공이 이런 사람이 지금 저거 큰 거 닥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기적으로 보면 250석인가 그 전 세계 저비용 항공은 뭐 전 까먹었는데 그 에어버스의 몇 그리고 보잉의 727인가 딱 정해 거의 그게 7, 80%예요. 그래갖고 그게 200 몇십 석 타고 그러니까 3년 있죠. 3년 길어봤자 3년 내가 제주도 가는 것도 아마 이번에 일본 가는 거 그 급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길어봤자 5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근데 이번에 제주항공하고 에어시아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게 큰 거 있잖아요. 에어버스 300, B747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번에 도입해갖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빠르면 제주항공이 이번에 저기 가거든요. 하와이? 네, 하와이 가고 에어아시아는 이번에 빠르면 내년 올해 말이 내년에 우리나라 지금 에어아시아 가면 뭐 가끔 보면 60만 원에 저기 가잖아요. 40만 원대도 그 시드니 가거든요. 갈아타서 말레이시아가 갈아타는 건데 넌스탑으로 가게 하는 거죠. 에어아시아가. 그러니까 홍콩에서 도쿄 내면서 바로 호주 보낸 거 저비용항공으로. 그러니까 물론 조금 하니까 불편하겠죠. 조금 서비스가 줄겠죠. 가방 2개를 프리로 할 거 하나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조차 돈 받고 이런 거 많이 하겠지만 대세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주가는 모르는 얘기야. 주식은 모르지만 이런 주식들이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시장도 커지고 점유율도 많이 커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저는 B급에서 A급 가는 거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건 정말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건데 온라인 증권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키움증권 거래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주로 거래하시는 분. 네. 키움증권 하세요? 주로는 아닌데 어쨌든 키움증권 하세요? 왜 하세요? 수수료 때문에 네. 키움증권 왜 하세요? 남들이 다 그걸 하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남들이 하는 게 무서운 게요. 지금 은행에 가서 계좌 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키움증권이 딱 내미는 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 자기네 계열사 있는 데는 약간 단소리 하는데 웬만한 그런 게 없는 애들은 그냥 키움증권 주거든요. 근데 그런 키움증권이 2000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장이 2004년에 했는데 그때 대우증권에 있었거든요. 대우증권에 있을 때 그 밑에 직원 하나가 그 당시에 어딜 갔냐 그랬냐면 미래셋 증권을 간다고 했더니 저희 선배가 저 친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걸 왜 잡냐니까 미래셋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하는데 걔를 거길 가냐 그랬거든요. 박현주 하나 스타 믿고 하나 가는 건데 딱 뭐 왜 가냐 그러는 잡는데 저 가겠다니까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딱 1, 2년 있다 보니까 어떤 애가 키움증권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키움증권도 아니었어요. 뭐였죠? 키움증권 옛날 이름은 키움닷컴. 그죠? 키움닷컴이었어요. 그래서 닷컴 버블이 막 깨질 때입니다. 그때. 예? 막 깨졌는데 거기에 그때는 누가 간다니까 정말 미친놈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들 보면 저희 대우증권으로 했고 옆에 현대증권, 삼성증권도 다 뭐라 그랬냐면 거기 누가 돈을 맡기냐. 증권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보면 이게 통장이 찍혀야 되잖아요. 카드 찍혀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거기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장도 아니고 했던 사람, 그 업계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다오기술, 지금은 다오기술 하지만 다오기술 그 사람이 무슨 갑자기 증권인이 하냐. 무슨 딱 하는 거죠. 뭐 벤처에서 돈 벌었는지 모르지만 증권은 모른다. 리서치가 있고 그때 당시에 리서치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무시했어요. 누가 하냐 그랬는데 그게 딱 4년 만에 점유율 1등이었어요. 매매 기준율인데 매매 기준율 1등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뺏겼죠. 그러니까 매년 걔네 광고 바뀌죠. 키움증권이 10년, 12년 때, 13년 때, 15년 때 1등 합니다. 그러죠. 주가는 나중에 있고 예? 그걸 제일 처음에 제가 업계 들어갔을 때가 업계 90년에 제가 입사했거든요. 그때 대우증권 점유율이 20%가 됐어요. 20%. 20% 계속 20% 조금씩 떨어지면 1등 하다가 처음에 1등 깨진 경우가요. IMF 막 들어가고 그랬을 때 대우그룹이 어렵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어려우면 돈 빼는 거거든요. 대우그룹 망하는데 대우증권 있으면 망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어디 갔냐면 바이코리 하면서 현대증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현대증권 1등을 한 1년 했어요. 1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대증권도 뭐 이체장 잡혀가고 이랬잖아요. 잘못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삼성이야. 삼성 1등 했어요. 네. LG 우리는 1등 한 적이 없어요. 딱 3개가 했었어요. 그 전에. 그 쌍팔년도 제가 모르고 80년대는 모르고 30년대 그때는 뭐 대우증권, 대신증권하고 뭐 삼보증권 예달으니까 모르는 거고 여기 해당되는 분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3개 이후에 보면 단 한 번도 한 증권사도 1등 한 적이 없어요. 주가는 다른 얘기고 주가는 우리가 논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찾아내면 사모님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모님한테 누가 주식 뭐 어떤 주식 갖고 매매를 하세요? 누가 추천해 준 사람 있죠? 혼자 하는데 혼자 귀동냐? 누구한테 듣고? 보시다가?
네. 아니 많이 있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는 주식 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는 주식. 알고 확신 있는 거. 확신 없으면 저는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확신 없는 주식은 사거나 파는 건 범죄예요. 제 입장에서. 이거 여태까지 이해하셨죠? 여태까지.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됐냐면 보자고. 알뜰폰들한테 알뜰폰이요. 그 알뜰폰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나온 건데요. 이 CJ 헬로비전 제가 올라간 게요. 이게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올 때요. 300만, 400만, 500만 됐고 단통법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어나는 그런 얘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네? 이게 또 올랐다 있고 그 KT LG 플러스 SK텔레콤 말할 것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알뜰폰 시장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보면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딱 뉴스 보니까 걔네가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또 얘네들 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역시 얘네가 싸겠죠. 근데 불편한 게 또 좀 있어요. 네, 특히 해외 갈 때 좀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로밍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여하튼 이게 지금 추세란 거예요. 이게 주가로도 일단 보여준 거죠. 이건 이런 거가 있고요. 저비용 항공사 보면 정말 제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2012년부터 같이 그린 거가 되겠고요. 이게 이렇게 이번에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결국 2012년 되면 본전. 이것도 최근에 작년 10월부터 올라갔어요, 얘네들이요. 작년 10월부터 유가가 하도 떨어지니까 올라간 게 막 떨어졌다가 계속 손해났다가 조금 올라간 게 이건 기준이 2012년입니다. 12년 올랐다 떨어진 게 이게 뭐야? 무슨 종목 같아요, 이거? 아시아나입니다. 이게는 금액이 아니라 몇 퍼센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으로 넣는 아시아나인데 아시아는 이제 막판에 더 올라간 게 저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금호산업 이렇게 하고 M&A 된다 이렇게 올라간 게 떨어진 거고요. 이거는 길게 보면 대한항공인데 올라간 거 하나도 없어요. 워낙 떨어져갖고 조금 왔다 했지만 결국 2012년 그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이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방송에 나오는 애들 있죠. 방송에 나와서 상담하면 대한항공 어떻게 해요 사모님 그러면 얼마예요 가격대 얼마 되면 이거는요 워낙 싸게니까 기회 봐서 조금씩 물 타시고 조금씩 비중 조절하고 저가 매수해 보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대한항공은 한 번도 매수 기간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런 애들 있긴 있겠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얘기한 거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데 너희들이 대한항공 직원 아니면 대한항공 꼭 타겠느냐는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저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 저는 딱 봐서 그냥 제일 싼 것부터 타요. 제 성격이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싼 것부터 찾거든요. 모든 소팅 자체가. 네? 근데 제 생각이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가거나 유럽 갈 때는 아직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냥 미국도 생긴다 그러면 바로 타죠. 바로. 20만 원을 싸고 5만 원만 싸도 그걸 타죠. 왜 안 돼요? 저는 오늘 와장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냥 국적선이고 상관없어요. 약간 갈아타더라도 한 20만 원 싸면 제가 그걸 갈아타거든요. 한 갈아타지 않고 직항인데 5만 원 정도 타면 피곤하지 않으니까 타지만 20만 원, 200불 넘으면 저는 갈아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AK홀딩스예요. AK홀딩스. 이게 아까도 이제 늦게 오신 분은 짧게 얘기했는데 이게 주식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근데 이거가 가는 거가 점유율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수요는 매번 좋아진다고 좋아지잖아요. 우리나라 항공의 여객 수요는 사상 최고예요. 올해도 사상 최대, 내년에 사상 최대.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출국자 몇 명인지 아세요? 분은 지금 전문가시네. 작년에 1680만 원을 찍었어요. 이거는 승무원은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번 가면 5번 체크하는 거예요. 1680만 명이 갔어요. 올해 1800만 예상하거든요. 적어도 1670에서 2000, 1800만 예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 시장 커지는데 점유율이 안 됐다는 게 얘네들이에요. 점유율이. 그러면 이 저비용 항공사 서너 개 회사 합이 점유율이 지금 국내선은 50% 넘었고 국제선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5시간 이내만 가니까. 근데 이게 풀려나가서 호주 가고 처음에 제주도 가고 호주 가고 미국 가고 유럽만까지만 가면 제가 보기에 점유율 50%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대한항공이냐 아시아나항공이냐 이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주가는 이거랑 상관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M&A가 있고 뭐 어떻게 될까 올라갈 수 있겠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저비용 항공이 그게 B급인데 A급으로 바뀌고 있다.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키움증권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요.
키움증권 그렇게 무시를 했던 키움증권이야. 이건 2004년인데요. 왜냐면 왜 2004년이면 2004년에 상장했어요. 그 전에 상장도 안 해갖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미 2004년 5년에는 이미 1등할 때예요. 시장점이 1등할 때라는 게 중요해요. 이때 1등이 아니라 이때 1등이 아니라 이때 이미 1등 했어요. 중요한 게 이때 이미 1등 했어요. 근데 보시면 2004년, 5, 6, 6년은 시장이 다 졌어요. 그냥 개떼같이 다들 올라갈 때입니다. 2007년에 오고 2007년에 리만부터 때 꺾어놨을 텐데요. 그 당시에 이미 1400%가 됩니다. 네, 키움증권이요. 물론 얘네들 올랐죠. 얘네들 다 올라가니까 이거 빨간 거가 제가 알기엔 삼성증권일 텐데요. 삼성증권도 한 5, 600% 올랐죠. 네, 올랐죠. 대우증권도 올랐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그냥 수치만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속해서 얘네 1등 하는 거잖아요. 요번에 키움증권은 이게 한 7년 만에 이번에 고점 찍고 요새 조정고 있고 요새 오늘 어제 오늘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시 이 정도 왔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때 고점이 이게 삼성증권, 대우증권이면 그 당시에 얘네가 삼성증권과 각각이 70에서 60%밖에 안 돼요. 그건 뭐냐? 시장에서 A급에서 삼성증권 A급에서 A급은 여전히 A급이죠.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지만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거 보면 일단 키움증권 1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에서 한번 페이스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무슨 정말 주식 정말 하락이라고 믿으시면 저는 그거에 대해 의견이 없지만 주식에 정말 주식에 미친듯이 거래가 될 것 같으면 키움증권이 맞죠. 답은요. 그죠? 장기적으로 그게 맞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전 비즈니스가 영원한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다우지수 30종목도 30년 동안 남아있는 거 2개, 3개밖에 없다는 거니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키움증권이 아니라 뭐 가온증권이라는 게 새로 나왔고 걔네가 갑자기 시장을 독주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키움증권은 떨어지는 거 가온증권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그런 시장 주식은 이제 겸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장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삼성증권이 오프라인 다 지정, 예를 들어서 다 오프라인 없애버려. 네, 그리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가. 그리고 삼성증권이 정말 삼성그룹이 한번 점유율도 키움증권이랑 똑같이 들어가고 한번 해보자 임마. 그러면 삼성증권이 다시 올라갈 찬스가 있다고 보죠. 저는 그래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어떤 신뢰도 거기다가 다 오프라인은 없애고 온라인으로 가고 이런 거.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올라간다고. 요즘 보면 증권주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증권주 올해 뭔지 아세요? 키움도 있었지만. 네? 메리츠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메리츠가 올라간 거는 제가 알기에는 저는 여기 좀 몇 번 나왔는데요. 지점을 거의 다 없앴어요. 그래갖고 뭐 금융센터 여기도 금융센터를 5개인가 전국을 7, 8개인지 10개인지 모르겠는데 확 줄여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좋아진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아서 증권업계는 아쉽게도 작년 1년에 4,000명이 집에 갔어요. 그 중에 메리츠도 갔겠죠. 네. 그게 얼마나 당견입니까? 시각이 없으니까 요즘 보면 리서치에 사람이 없다 또 지랄들 하는 거 뉴스 보셨을까?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잘라버리고 나서. 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메리츠가 그렇게 올라간 건 그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갖고 10배가 안 올라가거든요. 좀 올라가겠죠. 왜냐면 그거는 점유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경비를 줄였겠죠. 그잖아요. 그 10개 있던 거를 2개로 줄이고 10개 있던 거 하나로 줄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도 한 2개밖에 없다는 거죠? 3개? 그러니까 예전에 10개 있었을 거 아닌가? 4개 있었던 거 한 2-3개로 줄였던 거 아니야? 강남에 있고 여기에 있고 뭐 저기 한진 그런 쪽에 있겠죠. 시내 어디 있겠죠.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경비를 줄인 정도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좀 올라가는데 확 시장을 뒤집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거가 있겠냐는 건데요. 어떤 거가 있냐는 건데 저희가 오늘 하는 뭐 자리가 뭐 답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인데요. 저는 요즘 보면 이제 이번에 세대 이슈 중 하나가 온라인 전문, 인터넷 전문 뱅크인데요. 정확한 얘기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 저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똑같은 논리거든요. 처음에는 은행 가면 누가 저 은행에 가겠니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누가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도 똑같은 소리 할 거라고요. 하나은행에서 누가 거기 직원이 인터넷 전문회의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면 거길 누가 가 임마. 거기 언제 망할지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2개를 이번에 대통령께서 얘기한 건 대통령이랑 그 업무 보고 했거든요. 최경환 그쪽이랑 금융위원회하고 올해 2개를 하반기 중에 한다 그랬고요. 빠르면 금년 연말 10월부터 영업 시작돼요. 왜냐면 제일 핵심이 이게 실명 확인이라는 거거든요. 실명은 사람이 직접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하는 게 KDB 산업은행에서 온라인 전문 통장이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KDB에서 하려면 통장 개설 제가요. 이거 KDB 인터넷 통장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산업은행.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다 해보거든요. 하시면 돼요. 하면 계정으로 제일 여기다 터요. 트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해야 돼. 사람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약속해서 커피숍에서 만나던 어디서 만나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와요. 아니면 내가 그 지점에 가고 한번 0.1%도 이자를 넣어주고 통장 하나 넣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 오늘도 보니까 거의 확정된 게 비대면 안일비자 있죠. 사람 안 만들어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93년에 YS 때 실명장으로서 제일 큰 핵심이거든요. 지점에서 지점장이 있는데 실명 확인 안 하고 어디 실명해주면 바로 그냥 감독원에 불려가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실명제. 근데 이걸 하여튼 비대면은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화상통화를 한대요? 하여튼 좀 모르겠는데 그 12월부터 한다고 뉴스 났잖아요. 네, 12월부터 하는데 그게 보면 이제 인터넷 전문행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터넷 전문행은 우리나라는 엄청 늦은 겁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됐고 일본도 15년 됐고요. 근데 이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금산분리라고 그래갖고요. 재벌이 이걸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 그러니까 일본은 재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대부분 금융자본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정도 몇 %까지 허용해 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같은 거 한다 떠드는데 그런 것들 몇 %까지 제한을 주냐 이런 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어떤 만약 된다 이거예요. 두 군데가 누군가에서 됐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안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인터넷 전문에 한번 돈 맡겨보시겠어요? 전혀. 네, 안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키움 정도 안 하시죠? 네. 그럼 이런 분도 계시고 저는 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하늘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늘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죠. 당장 아니지만 그게 언젠가는 이거보다 하더라도 잘해봤자 3, 4년 후에 상장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세상에 바뀌는 거는 앞으로 이게 한 10년 되면 10년 안에 마켓시어 1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런 거죠. 요즘 보면 그 땅덩어리가 땅값이 비싼 나라 있잖아요. 땅값 비싼 나라. 그러니까 미국도 땅값이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잖아요. 그냥 큰 도시에 가고 뭐 싼값도 사고 이제 쭉 이런 데는 1층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은 당연히 1층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모님. 1층에 은행이 있어요. 요새 뉴욕 맨하탄 가보신 분 계세요? 뉴욕에? 뉴욕 맨하탄에는 1층에 은행이 거의 없어요. 1층에 뭐가 있냐면 기계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2층도 아니고 3층, 4층 있는 데가 많아요. 계좌 한번 만들 때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얘네도 똑같이 0.1%도 돈을 이자를 줄 거거든요. 대출 이자를 0.1%도 싸게 하고. 근데 신뢰 문제인데 거기 보면 여기에도 뭐 기존 은행도 지분으로 들어가고, 그죠? 기존 은행도 지분 들어가면 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기존 은행이 없더라도 정말 믿을 만한 놈이 있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커지고 그 중에서 점유율 남는 1등하는 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2개를 만들어주니까 나니까 보나마나 2개 중에 하나가 잘 되겠죠. 하나 쏠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B급이지만 A급으로 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요거는 또 이거는 또 흥미로운 거가 되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한 1년째 여기에 미쳐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직접 운전하고 다니세요? 아니면 지하철에 있는 거 타고 다니세요? 둘 다 하는 거. 네. 여기 다. 네. 저는 운전 안 하니까 지하철에 보면은 지하철이거든요. 지하철이 보면 전부 다 뭔가 보고 있어요. 이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확 바뀌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아니, 10년 전? 10년 전은 뭐야? 15년 전에 보면 그 신문 보는 사람이 많았죠. 네? 신문 보는 많았다가 한 7, 8, 일반 신문 봤다가 10년 전에는 갑자기 저보다 무까지를 봤어요. 메트로, 포커스 해갖고 뭐 엄청 무까지 봤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좀 어려우신 할머니 할아버지 맨날 그 무까지 해갖고 이런 거 했잖아요. 무까지 많았는데 요즘 무까지가 어디 있어요? 무까지가 어디 있어요? 무까지 아는 놈이 있겠지만 별로 우리가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보면 뭔가 다 보는 책 보는 게 아니라 다 뭔가 보고 있어요 이거요. 뭐하냐면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뭘 하는지 봐요. 보면 모르겠죠. 제 눈에 볼지 모르지만 게임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특히 남자들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요즘 남자들은 롤플레잉 게임인데 요즘은 그냥 저는 안 하는데 저는 눈이 나빠가 안 하는데 그냥 계속 시행시키는 걸 계속 보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동식 오토플레이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점수 받는다고 하는 게 있고요. 뉴스 보는 사람이 많고요. 네이버 뉴스 굉장히 보는 사람이 많고요. 만화 보는 사람은 젊은 애들 만화 보는 애 많은데 저는 안 보는데 만화 보는 애들 많고요. 여성분들은 또 뭘 보는 여성분들의 젊은 여성들의 약간 과장하면 10명 중에 8명 뭐 하는지 아세요? 쇼핑하는데 옷을 봐. 옷을. 진짜 그죠 맞죠? 옷을 봐. 못 보셨어요? 본인도 하시나요? 네, 이걸 봐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뉴스를 이걸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신문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건 알거나 이거 사실이니까. 이거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뭐예요? 방송통신위 위원장은 나라에서 하는 건 장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한다고 이제 믿으시면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TV 광고인데요. TV가 있고요. 신문 잡지가 있고 PC가 있고 모바일. 여기서 모바일이라는 건요. 저거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뉴스 보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TV를요.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한 거예요. 너 어떤 매체를 보냐?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뭘 보냐 물어봤더니 보통 때 테레비로 뉴스 보신다면 손 들어보세요. 테레비를 많이 보신다. 여기서. 손은 잘 안 되시죠. 테레비 많이 보세요? 테레비 보세요? 테레비 보시잖아요. 여기 뭐 한 분 테레비 보세요? 2분 계시는데요. 여기에 맞다 그러면 제가 20분, 10대 번 중에 2분 보셨으니까 1.5% 뭐 그 정도 보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시는 건데 지금 보면 조사해 봤더니 가만히 집에서 테레비 보시는 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식당에서 틀어놓고 보니까 그 TV 조선 보고 그죠? TV 조선 보고 MBN 보고 채널 보고 막 하루 종일 보시는 분 계시단 말이죠. 뉴스 보고 저 빨갱이 때려잡자. 저 나쁜 놈, 저 무식한 놈 잡아갖고 북한에 누가 처형돼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 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몇 프로가 보냐면요. 대한민국 사람이 30%가 봐요. 이건 있는 것만 말씀드려요. 30% 보고요. 신문을 보는 사람은 몇 프로? 4.7% 봐요. 4.7%.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신문 구독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신문은 어디서 보냐면 회사에서나 보지. 근데 회사를 보는데 저희 방송도 예전에 한국경제 뭐 10부 보면 지금 한 부 봐요. 직원이 한 100명 되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하여튼 4.7%가 보고 있고요. PC 있죠. PC. 직장인들은 이제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괜히 켜놓고 뉴스 보고 이런 거 검색하는 애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왜냐면 저희 동네 복도방에서도 부동산 보면 하루 종일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만 보고 있는 게 네이버 뉴스 보는 거야. 이게 다 보고 옷도 보고 이러는 거야. 맛집도 찾아보고. 이 PC 보는 게 15.2%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특정 증권사 하면 저는 믿지도 않아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나라에서 하는 거. 그죠? 모바일은 스마트폰. 핸드폰을 보는 애들이 26.7%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보시기에 이 젊은 것들이 이거 보고 눈 나빠지고 이지랄 떠냐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안 하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많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문제는요. 광고를 보세요. 광고를 얼마만큼 쏟고 있느냐. 광고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광고를 얼마만큼 쏘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는데 삼성전자가 100이라는 돈을 광고비를 책정한다 그러면 1년에 100억이라면 34억 원은 TV에 쏘는 거예요. 네? 100억이라면 34억 쏘는 거예요. 사람은 30% 보는데 34%나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1%는 헛돈 쓰지만 그래도 높으신 분들은 우리 회장님도 모시고 그죠? 사모님도 모시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테레비 보실 테니고 국무총리도 보고 그러니 그래 우리가 삼성이니까 그거 한번 기회해보자. 또 그게 4% 정도는 이건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서비스. 그잖아요. 서비스야. 돈이랑 돈의 가치보다 더 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사람의 구매력이 있다 없다 다 떠나서 무시하자는 말이죠. 34% 주는 거예요. 보세요. PC 있죠. PC도 마찬가지. 온라인이요. 온라인은 보는 건데 15% 보는데 여기 19% 보는 거야. 이것도 제가 헛돈 쓰는 거예요. 4% 정도는 그냥 서비스를 주는 거야. 애따 네이버가 하도 지랄 떨고 그러니까 돈 줘보자 이런 거죠. 그죠? 구글도 무섭고 모르고 해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 주자는 거예요. 19%예요.
이게 문제예요. 신문 보는 데가 4.7%밖에 안 돼. 근데 얼마나 쓰는 거야? 20% 쏘잖아요. 누구한테 쏘는 거야 이게요? 여러분들 조직은 조중동에 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왜냐면 조중동이 잘못 보이면 걔 완전 X 만들어버리잖아요. 뭐 없는 사람들은 막 뭐 하고 뭐 간첩도 많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없는 돈을 더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이게 좋다 나쁘다 뜨는 게 아니라 우린 주식하는 사람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헛된 데 쏘는 거예요. 헛된 데 쏘는 거예요. 그거는 압력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언론사의 압력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이런 거죠. 우리 회장님이 조선일보 매달 보시니까 사람들 안 보더라도 조선일보 광고를 대작하게 내밀자.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죠. 구매력을 생각하고 정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사장님께 사업하신다면 여기 돈을 이 정도만 쓰면 맞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걸 쓰는 거죠. 이해하시죠? 다시 말해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 그러면 스마트폰은 26.7% 보는데 얼마 쓰고 있어요? 8.7%가 안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야? 여기 써야 되는데 뭔가 방법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거를 스마트폰을 쓰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도 없고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텔레비만 보더라도 신문 보더라도 딱 누가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 있지만 여하튼 26.7% 여기도 이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저라면은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욕을 좀 줄이겠죠? 눈치껏. 욕 안 먹을 정도.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모님. 내가 안 보더라도 이게 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심지어는 짜장면 가게 이 동네 하더라도, 중국집 내더라도, 조선일보에 낼 거냐, 여기 낼 거냐면 이 동네에 있는,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스마트폰을 사람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으면, 그 젊은 애들만 있다면, 여기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를.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무슨 주식인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거 관련된 주식이 좀 오르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주식은 나중 논이고 이런 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 반째 여기에 꽂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방송이나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딱 저는 이게 헷갈렸는데 수치가 딱 나와주는 거예요. 누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주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작성한 건 제 얘기인데 이 수치는 방송통신에서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전기차인데요. 전기차만 생각하더라도 이런 거죠. 언제 충전하고 하잖아요. 야, 누가 전기차를 언제 타고 다니냐. 하다가 차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도 작년에 알아봤어요. 제가 이제 차가 없는데 그 공항에 갈 일이 생겼어요. 공항에 갔는데 저기 뭐 있어가지고 그 짐을 실어 와야 되니까 버스 타고 오르기 힘들 것 같아요. 막 알아봤죠. 그래서 저는 전기차가 있으니까 전기차를 내고 레일을 한번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이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해갖고 저는 잠실에 사는데 거기 또 그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 잠실구청, 송파구청 지하에 전기차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레일 자동차가 140km가 가요. 그리고 다 무료예요. 뭐 그 당시 지금도 모르겠는데 전기도 무료로 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140km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찾아왔어요. 중간에 어디서 써야 했더니 인천공항 갔다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공항에도 전기 꽂는 데가 없어. 그래서 서울에서 집에 거기까지 계산했는데 70km예요. 70km. 그러니까 진짜로요. 저희 그 네이버에 딱 나오는 지도예요. 70km고 왕복은 140km 갖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가갖고 마포에 잠깐 들려서 한 2시간 반 충전하고 가면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조건이 에어컨을 틀면 안 되는데. 진짜로요. 전기차의 단점은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스럽게 비 오는 날 오늘 운전하고 오신 분이요.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와이퍼가 움직이죠. 전기야. 다 전기. 진짜로요. 파워윈도 있죠. 운동하는 이거 다 전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도 안 해야 되고 길도 안 막혀야 되니까 이게 140km 레일한 자동차 지금 모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 타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차값을 비싸 먹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계속 개선되는 거죠.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보면 텔레비 보면 우리나라 텔레비 보면 좀 드라마에 좀 잘 사는 사람 다 아우디 판이잖아요. PPL 나오는 거. 요즘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잘 산다면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또 테슬라 왜 모르면 테슬라 타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다 간지난다 멋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게 별로 아니에요. 근데 뭐 400km 다니니까 400km 웬만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그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BMW 그 i3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6천만 원인데 보조금 받으면 3,500까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한번 투표하면 나와요. 이게 누구나 보조금 다 주는 게 아니라 추첨해야 되거든요. 추첨하고 되면 저 그거 살 거거든요. 왜냐면 그냥 300km 나오고 300km 나오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50km고 아무리 바뀌더라도 에어컨 빡빡이 틀 수 있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살 건데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생각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없는데 누가 타려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었는데 전기차가 일본이 제일 빨리 했는데 일본은 전기차가 충전소 4만 개 늘어나고 4만 개가 됐어요. 이거는 언제 자료냐면 작년 11월 정도 나온 자료를 제가 찾은 거거든요. 일본의 주유소 34,000개니까 그러니까 충전소가 더 늘어났어요. 일본이요. 일본은 워낙 작은 전기차가 많고요. 미국의 전기 9,000개거든요. 지금 현재 9,000개. 근데 5년 내에 캘리포니아에만 25,000개를 만들겠다고 이걸 발표했어요. 네. 서울에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요. 올해 10,000개를 설치한다네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지금 이동식 돼 갖고 그게 뭐냐면 KT랑 같이 사업하는데요. KT가 해갖고 KT가 지금 전화 부스들 있잖아요. 공중전화. 요즘 공중전화 별로 안 하잖아요. 거기 자리만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 하나, 거기 전용으로 주차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냥 2시간 정도 충전하고, 왜냐면 2시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만 하면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주차장 있죠. 길거리 주차장 있잖아요. 뭐 2,000원씩 바꾸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구역을 한두 개를 배정하고 그건 전기차만 하고 갖다만 전기 충전 꽂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의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차가 별로 안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 계속 발전했는데 저는 이렇게 결론은 저는 전기차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것도 기름값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많죠. 기름값이 뭐 싸지면은 전기차가 된다 안 된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럽의 사람들한테 전기차 왜 타냐 그러면 80%가 환경 때문에 산다 그래요. 근데 이걸 자꾸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BMW 50% 돼서 현대자동차가 정밀히 40% 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처음에 대웅경제연구소 다닐 때 이제 대우자동차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미국 점유율하고 외국 점유율은 3% 되면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10% 얘기했어요. 10년에 10% 될 거라고 그랬다가 이양구 소장한테 박살내게 깨졌어요. 10%면 대우자동차 망한다고. 근데 지금 대우그룹은 망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안 망하잖아요. 지금 15% 얘기하는데 20%도 금방 돼요. 왜냐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데 그걸 해봤자 더 많이 팔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안 타고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타냐 안 타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BMW i3 이런 것들이나 예를 들어 일본의 닛산 리프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건데요. 그런 것들 다 뭐 기름값 이런 건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사는 사람, 특히 일본 사람은 뭐 환경 중시하잖아요. 저 워낙 사고가 터져갖고 그래서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도 기름값랑 상관없이 살 거거든요. 제가 차 필요하면 살 건데 이제 6,000원 너무 비싸니까 이번에 잘하면 3,500까지 받거든요. 그 서울시에서 당첨만 되면. 근데 그런 거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사실 전기차 관련되면 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뭐 5배, 10배 정도짜리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은 김성원 과장이 저는요. 네. 저희 원래 오늘 모임이 이제 방송에서 광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메리츠 증권에서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크게 강의를 하면은 그냥 뭐 종목이나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그 증권 계좌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듣는 것 말고 또 간단하게 1대1로 상담을 이제 이양희 위원님하고 저랑 같이 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하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시간 상담을 하시는 동안에는 이제 또 이성원 대표님께서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하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잠깐 손 한번 붙여주시겠습니까? 현재 메리츠 증권 통해서. 네.